네,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와우, 오늘이 바로 2025년의 마지막 일요일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마음 놓고 뒹굴어보자.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한번 해보시길 권장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12월 달 외국인의 선택은 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급 동향들을 좀 볼 거예요. 기관들은 뭘 샀는지, 외국인들은 뭘 샀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월말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뭐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여기 이제 증권사에서 보시면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뭐 크게 순위의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갈게요. 기관 쪽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뭐 미국 쪽 매도를 많이 했네요. 미국을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레버리지 쪽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소한 차이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한화, 오션하고 네이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를 4조 원 팔아먹었네. 하이닉스는 3조 5천원.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요. 많이들 팔고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ETF 쪽으로 많이 굴러간 것 같아요. 개인들이 투자에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지 않고요.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간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어요. 저거 뭐죠? 노무라 증권에서 16만원 간다! 이렇게 한마디 짓거렸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GPU, 자체 개발 GPU를 이제, 차세대 엑시노스에 심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AMD 쪽에 로열티를 계속 주고 썼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주고 썼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 나갈 일이 없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뭐 100조 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쪽도 같이 올라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수도 올라가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16만원 간다? 지수 5,000포인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나서 얘네들이 제대로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시황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윈도우 드레싱 용도로 삼성전자를 이용했다라면, 또는 하이닉스를 이용했다라면, 요거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신고가 나오는 건 좋은 편이고요.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다 좁혀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좁혀놓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3만원 정도 근접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여기 26일 종가가 11만 7천원. 그죠? 종가가 11만 7천원이니까 어때요? 11만 7천원이 종가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11만 7천원이 최고가예요. 고가가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은 없다. 시간외에서도 11만 7천원으로 끝났어요. 넥스트레이드도 11만 7천원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죠. 물린 사람이 없다. 삼성전자로는 다 일단 수익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수익률이 제법 많이 나왔네요. 신고가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겠죠? 계속 홀딩하세요. 계속 홀딩하시고, 삼성전자는 HBM4가 나오는, 언제요? 내년도 상반기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겠죠? 한 3,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 상반기 정도 보여지고 있어서 상반기 정도가 가장 피크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중간에 살짝 바꿔 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포인트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줄이셔도 되지만 전부 다 파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달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매수는 지금 이제 따라가시기는 늦었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하이닉스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계속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 입장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이렇게 이 격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금 투자 경고 기준을 바꿨죠. 변경하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29일부터 투자 경고에 해제가 됩니다. 코스피 100개,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네, 대형주들은 네, 지수의 200% 이상 뭐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거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대형주들의 투자 경고가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자, 아무튼 네, 잘 남았는데 투자 경고 시점에서 공매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재료가 워낙 강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경고 때문에 잘 못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빚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긴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이닉스도 어차피 내년도에 실적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나쁘게 볼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올라온 거 요거를 반영시켜 가지고 진행하려면 약간의 네, 상승폭이 네,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즉 삼성전자가 3% 오르면 하이닉스는 2% 오를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당분간은 그렇게 맞춰야 될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40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덩치가 커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더 열심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네, 하이닉스는 조금 눌린 형태로, 왜냐면 그동안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수익률이 더 좋았죠. 네, 하이닉스 수익률은 뭐 몇백 프로씩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고작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만 원이니까 아마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70만 원 근접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60에서 70까지 가는 거는 20%가 채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11만원에서 16만원, 17만원 간다 그러면 한 50%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둘 다 갖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네, 안 팔고 그냥 갖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다? 수익률 측면에서 고른다라면 하이닉스 팔아서 챙겨주고 삼성전자는 들고 가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지금 자리 매수는 약간 네, 좀 그러니까요.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요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위쪽 저항이 워낙 강해가지고 주가를 밀어버린다라면 주가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유지가 잘 되면 추가 상승 나와서 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보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상승폭은 네, 지난번처럼 막 그렇게 막 10%씩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보다는 천천히 완급 조절하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면 그다지 재미있는 네,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 경고 풀리면 또 빚내서 막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또 튈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 다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보다는 언제쯤 매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나왔네요. 근데 좀 내려가면 현대차, 기아차 볼게요. 현대차.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은데, 그죠? 이번에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들 매수 많이 들어왔고, 12월 달에. 여기 한번 그때 치고 올라가가지고, 반짝반짝 했었는데, 11%나 올랐었죠?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추이로 본다라면,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28만원대입니다. 자,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22만원 정도 잡았다 친다면, 여기 이 정도 수익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데드크로스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 61선 지지 골든크로스, 지금 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27만 5천원이나 28만원이나 이런 자리들까지도 밀려서 데드크로스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선이 형성된다면 약간의 횡보 이후에 또 치고 넘어가는 모습들. 자,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 있잖아요, 배당. 배당이 얘는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기 배당을 나눠서 주지만 네, 보통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네, 배당 줄 때까지는 천천히 계속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유지 잘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주가는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네, 뭐, 주가가 올라온 것도 부담이지만,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빠져봤자 27만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네, 괜찮지 않습니까? 27만원까지 빠지면 몇 프로 빠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27만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5, 6% 정도? 네, 5, 6% 정도 더 변동성 나올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네, 여러분들이 네, 걱정하실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야, 그냥 홀딩만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 애매합니다.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고, 좀 더 지켜보고요. 이런 포인트. 네, 가격이 좀 위쪽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모습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하나 볼게요. 기아차. 기아차도 일단 수익 중이긴 합니다. 우리가 저기 10만원 정도 또 그 아래쪽에서도 매수해서 수익 중이긴 합니다. 추세는 일단 좋고요. 더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배당을 줄 텐데 배당이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6%가 좀 안 되죠? 5% 좀 넘나요? 네, 그런 정도 나올 테고 얘는 대신에 분기 배당 아니고 한 방에 몰아서 주기 때문에 그게 또 쏠쏠합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를 살려면 굳이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네, 배당 기준일까지는 좀 올라가다가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 배당락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 좀 조정을 받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일 때 조정을 받는 거지 배당락 때 그 전에는 계속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연말 연초에 많이도 오릅니다. 기아고 현대 구간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그 연말 연초에 자동차 판매량이 좀 늘어요. 왜냐면 그 2월 차량이라고 하나요? 네,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생산분인데 1월 달로 되면은 아직 새 차인데도 연식을 한 1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를 살 때는 연말에 사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이제 4분기 실적이나 1분기 실적은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배당 이슈까지 들어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자동차 쪽에서는 네, 지금은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죽여주고 나면 다시 또 상승하는 요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11만 5천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이 그냥 유지만 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죠. 네, 아직까지 상당한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조만간 네, 좋은 흐름들도 보일 겁니다. 그냥 홀딩만 보시면 되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 11만 5천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죠. 지금도 그냥 대충 사놓고 뭐 모아간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11만 5천원 정도 네, 수준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매수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아는 네,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1만 5천원 정도면은 매수하기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인들 한번 보죠. 개인들은 뭐 이런 거 ETF는 볼 필요 없고요. 네, 한화오션, 트럼프의 황금함대. 요것도 참 보면은 되게 네, 잘 버티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잘 버티긴 하는데 이제 이평선이 슬슬 이상해지고 있죠. 요거 느끼시나요? 네. 예전에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가 여기 24년도 6월, 7월, 8일 여기였죠. 6, 7, 8. 요때하고 완전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자, 정배열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배열 상황이 약해지고 있고 일단 일부분은 좀 꼬였어요. 그죠? 네. 스텝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200일선까지 끌고 내려가면 요거는 이제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추이가 이렇게 돼요. 정배열에서 아시죠? 정수 역수정, 정배열, 수렴, 역배열, 수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배열이 약간 수렴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판단되는데 물론 네, 수주 기대감이나 등등 미래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을 함부로 또는 원전
방산, 조방원이죠. 얘들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문제는 말이죠.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나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면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올라가지도 못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평선이 모이고 있다는 거. 근데 정별이었던 상황이 모이고 있으면 이거 잘못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단 이평선을 위쪽으로 깔고 있긴 합니다만 아래쪽 지지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만원, 뭐 많이 보면 한 10만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10만원 깨지면 제 생각에는 10만원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깨지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요거는 매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지금 매수 의견 전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11만원 또는 10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하나오션 계속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강조해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네이버. 이 네이버도 진짜 골치 아프죠. 왜 개인 투자자는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는 건가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주가는 유지가 됐지만 계속 빠지고 있어. 기관도 최근에 팔고 있어요. 이거 뭐 남아있는 게 없어. 개인들만 샀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자, 추이는 일단 괜찮죠. 그리고 뭐 인터넷이 아니죠. AI 대표 주자.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GPU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고 추세선으로 보면 아주 우상향이고요. 추세선 하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씨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지지가 22만원, 21만원 여기 형성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내리면 20만원 정도까지 여기 지지선 강력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내려왔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기회냐 아니면 위기냐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위기죠. 현재 시점에서는 위기예요. 왜냐면 데드가 나왔잖아요. 이평선 까고 내려가고 있어요. 장기평선까지 끌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위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지지선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지지선이라서 치가 내려가봤자 22만원, 21만원이지 않겠냐. 그럼 끼케어에서 10%인데 요 정도는 버티고 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자, 문제는 장기평선까지 수렴을 만들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그냥 1개월짜리가 아닙니다. 장기 비현선까지 끌고 내려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횡보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원상복귀 시키는데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한 2, 3개월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옆으로 좀 많이 눕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날려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지금 필요한 위치가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지지선을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평선 수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횡보 박스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네이버는 매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는 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요. 갖고 계시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홀딩 하시면서 좀 보시되 아래쪽 지지가 워낙 강하니까 요거는 그냥 그거 보면서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이슈가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없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대단한 이슈가 없다라면 아마도 횡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숙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답답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자, 힘내시고요. 자, 지지선만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들, 외국인들은 어떤 걸 샀는지, 이 전차 군단이네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12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전차 군단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은 하나오션과 네이버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아먹은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조금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휴일 잘 보내시고, 2025년도 마지막 일요일, 알차게 보내시고, 꼭, 힐링하시고, 내일은
네, 아침 방송이 있으니까 또 아침 방송에서 또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마칠게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